네, 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 옆에 와 있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코로나19 사태가 사실 팀장님 2008년 금융 위기 때와 좀 많이 비교되잖아요. 네네. 그런 뭐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각각 위기였으니까 또 이를 또 상쇄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들이 제시가 됐는데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예. 사실 이제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2008년 금융위기가 뭐 예. 비슷하다, 그때와는 다르다, 이제 이런 분석들이 있지만 뭐 본질적으로는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위기가 발생한 이제 단계 이런 부분들은 달랐습니다. 뭐 우선 2008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쌓였었던 신용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들의 욕심이 뭉쳐져서 거품이 계속해서 커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버블이 커졌는데 미국이 2004년부터 이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못 버티고 부동산 버블이 터졌고 그와 연계된 이제 금융기관이 부실을 맞은 이런 사태였다. 시스템적인 리스크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이제 그 욕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내려놓고 이런 리스크를 조기에 관리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사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번 2020년의 코로나19 사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이제 막기가 어려웠고 예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위축되는 이제 경제 불황으로 가는 그런 수순으로 갈 수 있다라는 우려감 부각이 됐었는데요. 위기의 발생 형태는 다르지만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제 2008년에도 결국은 경제 위축이 우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제 정책으로 풀었어야 되는 거고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당장 이제 뭐 사망률이 높아진다 이런 부분보다는 이런 것들이 위축시킬 글로벌 경제 위축, 이게 우려스러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정책으로 풀어야 되는 이런 본질은 사실상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상황에서 그 발생했었던 위기, 그 다음에 반영된 이제 부양책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그 2008년 서브프라임 시절 같은 경우에는 그 2008년 10월이죠. 긴급회의를 통해서 50bp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그 이후에 거의 제로까지 금리를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기업어음 매입기구를 설립하고 무담보, 뭐 CP 이런 부분들을 매입하면서 기업의 적극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ABS 매입한 자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ABS 유예기간 같은 제도를 둡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들이 연속적으로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직접 국채와 MBS를 대규모로 매입하는 양적 완화가 시행이 되게 됩니다. 사실 이제 그 달러를 찍어서 무제한으로 푸는 방식인데 이건 이제 미국만 취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각국도 이제 제한적인 양적 완화를 할 수는 있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하지만 이 달러라는 그 기축통화의 지위는 어느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제 위기 때 달러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달러 가치가 급락하지 않고 오히려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미국만이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를 해소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코로나19 사태 같은 경우 기업 도산을 막기 위한 자금 지원이 확대가 되죠. 그래서 연준이 얼마 전에 긴급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50bp 내렸고 곧바로 100bp 추가적으로 하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라는 점은 2008년과 현재 모두 다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에서는 금리를 더 빠르고 급격하게 내렸다라는 점이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기업어음 매입기구에 대한 제도입, 그리고 국채와 MBS 매입 정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MBS 국채 매입 사실상 이제 무제한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이것도 2008년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2008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무제한 QE를 결정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화 수합도 보면은 이제 금융위기 시절에는 그 한미 통화 수합 규모가 300억 달러였는데 이번 위기 때는 600억 달러로 2배 정도 그 큰 규모로 이제 시행이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환율을 안정시키는데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상황을 돌려보면 결국은 환율이 안정돼야 국내 증시도 추세적인 반등을 시도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2008년에 시행했었던 그 통화 스와프 그 이후에 원달러 환율 추이를 보면요. 통화 스와프 시행 즉시 그 다음에는 환율이 오히려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완만하게 안정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600억 달러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이후에는 바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 증시가 반등하면서 다시 한번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는, 역시 2008년과 거의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2008년에는 이제 강력한 부양 정책을 쓴 이후에 주가 완전 정상화까지는 얼마나 걸렸냐?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한 2개월, 3개월 정도니까 물론 뭐 시기적으로는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간밤에 다우지수가 폭등했으니까 금일 국내 증시도 일단 추가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여기서 빠른 V자 반등보다는 다중바닥 형태를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연준과 유럽 주요국 등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증시가 떨어질 때마다 이제 기회로서 모아가는 전략은 여전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래요. 2008년도와 본질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보다 금리가 조금 더 가파르게 내렸고 무제한 양적 완화 이런 부분이 빨리 결정됐다라는 부분. 앞으로 환율이 안정되는 증시의 반등 속도에 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제나 시장이 회복되는데 기간 잘 보시면서 앞으로 바닥을 조금 더 완만하게 다지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상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수출 지표 살펴볼 텐데요. 3월 1일부터 20일까지 그 기간, 사실 코로나19의 직격탄 이런 부분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예상돼서 매우 안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보다는 잘 나와서 앞으로의 전망 조금 더 괜찮나 이런 생각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국내 입장에서는 이제 수출 지표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3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월 대비해서 10% 정도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물론 조업일수가 많았기 때문인데 조업일수를 조정했을 때는 마이너스 0.4% 감소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선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유는 기저효과입니다. 그래서 작년 동월에도 수출이 사실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위축이 있었어도 실제로 이제 지표가 크게 이제 악화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품목별로 보면 이제 더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 수출이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D램 반도체 가격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 제가 반도체 경기는 여전히 좋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몇 번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수출 지표로 표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자동차라든지 무선기기 수출도 좋았어요. 핸드폰, 자동차 안 좋다라는 말 많았지만 3월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선방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이제 선박 같은 경우는 수출이 크게 위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물동량 감소에 대한 우려감은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문제는 앞으로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4월 이후에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출 둔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각국이 이제 국경을 약간 걸어닫는 그런 정책들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코로나19의 확진자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던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지역에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미국, 유럽 수출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4월부터는 위축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대 요인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중국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가장 빨리 이제 완화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중국 수출 같은 경우 3월 달에는 별로 좋지 못했는데 아마 4월 달에는 중국에서 빠른 조업 정상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출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수출업체 측에서는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수출이 조금 위축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출액이 생각보다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출 위축이 생각보다 3월처럼 4월에도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감안해 볼 때 그 수출 위축에 대한 우려감을 너무 과도하게 가질 필요는 없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선 나오는 지표를 조금 더 확인해야겠지만 수출주들도 생각보다 조금 더 빠른 반등을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월 수출이 은근히 선방을 했습니다. 기저 효과, 조업 일수 탓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환율 효과 더해서 앞으로에 나오는 수출 지표 같은 경우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 제한적이다라고 판단해 주셨는데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고요.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